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3세 한 여성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전고가 되자 오른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는 삼성병원 응급실에 계셨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딸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고. 이것은 뇌졸중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90에 달하는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한국에서 재활의학을 해왔으며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증, 추운 날씨 탓으로 돌리는 그 뻣뻣함,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듣지 않고 계십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네, 지금 당장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쉽게 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망설여졌나요? 먼저 앞으로 몸을 흔들어야 했나요? 본능적으로 팔걸이를 잡으려 했나요? 만약 단 1초라도 망설였다면 여러분의 몸이 방금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뇌와 근육 사이에 신경 통로, 그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 17년 동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넘어진 후에 오십니다. 손주를 떨어뜨린 후에 오십니다. 더 이상 병뚜껑을 열 수 없거나 셔츠 단추를 스스로 채울 수 없게 된 후에 오십니다. 손상이 너무 깊이 퍼져서 간단한 일상이 산을 넘는 것만큼 힘들어진 후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최 선생님, 저절로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쉬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쉬다. 저를 괴롭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이 바로 이 질환을 재앙처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는 수십 년 동안 무기력함과 만성 통증을 완전히 거꾸로 치료해 왔습니다. 쉬라고 말합니다. 약을 줍니다. 관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합니다. 증상은 치료하지만 근본 원인은 엄청나게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68세의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개월 동안 혼자 걷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전문의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다. 통증을 관리하라. 한계를 받아들이라. 저는 그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3주 동안 그분의 사례를 연구했고 다른 모든 의사가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근육은 괜찮았습니다. 뼈도 괜찮았습니다. 관절도 닳긴 했지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뇌가 근육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경 통로가 휴면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휴면 상태입니다. 그 발견이 저로 하여금 3일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했고
지금까지 제 병원에서만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도왔습니다. 통증을 관리한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휴면 상태의 통로를 다시 깨워서 실제로 힘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앤 겁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시도해도 무기력함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경통로가 차단되고 있다는 5가지 경고 신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만에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8분짜리 아침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직면한 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고칠 수 있으며 하루하루 여러분의 독립성을 훔쳐가고 있는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잠시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가 하는 대로 정확히 해보세요.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느끼셨나요? 무릎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의 망설임. 여러분의 몸이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그 찰나의 순간. 지금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왼쪽을 누를 때와 오른쪽을 누를 때 느낌이 다른가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한국에서 재활의학을 해왔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온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증, 날씨 탓으로 돌리는 그 뻣뻣함, 이것들은 무언가 재앙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였습니다. 2년 동안 다리에 힘이 없다고 불평하셨습니다. 그냥 힘이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계단을 오를 수 있었지만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병원을 찾아온 것은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3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다음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혼자서 전화기에 손도 닿지 않은 채 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경이었습니다. 뇌와 몸 사이의 소통 통로가 수년 동안 하나씩 차단되어 왔고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신경경로 손상이며 이것은 독립성을 앗아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하루에 수천 번 근육에 신호를 보냅니다.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이 컵을 잡으세요. 이 다리로 균형을 잡으세요. 하지만 이러한 경로가 손상되면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신호가 한 칸만 잡히는 상태로 전화를 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때로는 완전히 끊깁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명확하게 도착하지 않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있는데도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검사 결과 심각한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드웨어는 괜찮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박 여사 같은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더 쉬라고 합니다.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경 경로가 훨씬 더 빨리 차단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쉬면 통증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면 신경계가 소통을 멈추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 약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휴식은 손상된 신경 경로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약물은 끊어진 신호를 다시 연결하지 않습니다. 표적 재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신경이 표면에 매우 가까이 오는 특정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비로운 에너지 포인트가 아닙니다. 신경 다발이 근육과 조직을 통과하는 실제 해부학적 위치입니다. 이러한 경로가 적절한 자극의 부족으로 휴면 상태가 되면 신경은 본질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올바르게 발화하지 않습니다. 강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지점에 올바른 종류의 압력과 움직임을 가하면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경로가 다시 열리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뇌와 몸 사이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의대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 문을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던 환자들과 직접 일한 17년 동안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관절에 있지 않습니다. 근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적은 신경 경로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근육은 신경이라고 불리는 작은 정의 고속도로를 통해 매 순간 서로 대화합니다. 일어서고 싶을 때 뇌는 이 경로를 따라 메시지를 보내고 다리가 반응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약하다고 느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늙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3가지 특정 이유 때문에 무너집니다. 첫째, 척추의 염증이 조용히 이 신경고속도로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경로를 활성화되고 강하게 유지하는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몸이 자체적으로 자연 통증 차단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어떤 날은 더 강하고 어떤 날은 더 약하다고 느끼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쉴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실제로 나아지는 대신 악화됩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의 신경 경로가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 있는 2층 계단을 간신히 오를 수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딸이 내내 그녀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약물, 심지어 침술도.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정확히 예상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관절은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엑스레이는 정상적인 노화를 보여주었고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 반응을 테스트했을 때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의 신호가 약하고 지연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손상되었습니다. 소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처음 약함을 느낄 때, 사지에서 이상한 무거운 감각을 처음 느낄 때,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이러한 경로를 복구할 수 있지만, 즉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 경로는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약함은 영구적이 됩니다. 통증은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뇌는 보상 패턴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른 근육을 잘못 사용하여 손상된 경로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연쇄 효과를 만듭니다. 이제 손상된 경로가 악화되는 동안 건강한 경로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절뚝거리기 시작하면 엉덩이가 손상됩니다. 한쪽을 선호하면 척추가 손상됩니다. 그것은 조용한 질병처럼 온몸에 퍼집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법은 이것을 악화시킵니다. 의사들이 쉬라고 말할 때 그 경로는 사용 부족으로 더욱 약해집니다. 진통제를 줄 때 근본적인 손상이 가속화되는 동안 경고 신호를 차단하는 것뿐입니다. 영구적으로 악화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경로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몸은 수년간의 손상 후에도 이러한 신경 통로를 재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수백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핵심은 휴면 상태에 있는 연결을 다시 살려내는 정확한 동작 순서와 압력점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밝힐 내용은 신체의 허약함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재활 클리닉에서 17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허약함을 느끼면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을 느끼면 약을 먹습니다. 피곤함을 느끼면 더 많이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태가 악화됩니다. 훨씬 더 악화되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병뚜껑을 여는 것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 때, 아마도 근육이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근육 조직 자체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뇌와 그 근육들 사이의 소통 단절입니다. 손상된 전화선처럼 생각해 보세요. 뇌에서 나온 신호가 다리 근육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신경 경로 어딘가에서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식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허약함을 느껴서 움직임을 멈추면 그 신경 경로는 더욱더 단절됩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도로와 같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균열이 생기고 결국 그 도로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허약함을 경험할 때 한겸증제를 먹고 몇 주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의존성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약물은 일시적으로 통증 신호를 가리는데
이 신호는 실제로 여러분의 몸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 사이에 진짜 문제인 교란된 신경 연결은 침묵 속에서 계속 악화됩니다. 약물이 효과를 잃을 때쯤, 그리고 믿어주세요. 약물은 항상 효과를 잃습니다. 신경 손상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3배나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오른팔을 어깨 위로 거의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8개월 동안 이전 의사가 말한 대로 진통제를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근육 조직은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강했어요. 하지만 신경 반응 시간을 테스트했을 때 뇌에서 어깨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정상보다 거의 4배나 더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4배요. 이것은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버려진 신경 고속도로입니다. 제 방법의 획기적인 점은 매우 특정한 동작 순서와 압력점 자극을 결합하여 이러한 경로를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작위 운동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물리치료도 아닙니다. 표적화된 재활성화입니다. 정확한 동작 패턴을 수행하면서 특정 신경 접합점을 누르면 뇌가 거의 즉시 그 소통 채널을 재건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리팀을 버려진 도로로 보내서 지금 당장 치우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박 여사님은 다시 팔을 완전히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근육은 항상 충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호 경로를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뇌가 마침내 어깨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일이라는 기간이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신경 경로 재활성화는 올바른 압력점과 동작으로 올바르게 수행될 때 빠르게 일어납니다. 근육 형성이나 조직 치유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세포가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방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위치만 켜면 되는 것이죠. 비극은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문제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화할 필요가 없는 근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절실히 활성화가 필요한 신경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그 신경 경로는 복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성 통증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17년 동안 사용해온 정확한 방법이며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 재발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이 아닙니다. 손상된 관절도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마모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신경경로 교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말 그대로 근육과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무릎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무릎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뇌는 그것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당황해서 그 부위에 통증 신호를 쏟아부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통제를 먹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끊어진 전화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보의 볼륨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그 사이에 실제 소통 단절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신경 경로는 더욱 교란됩니다.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0년간의 무릎 통증 끝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10년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주사, 물리치료, 진통제, 심지어 수술도 고려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는데도 3번이나 멈춰서 쉬어야 했습니다. 딸이 와서 기본적인 집안일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까봐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주에 깊게 진찰했고 제가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관절 자체는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반응을 검사했을 때 엄청난 장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뇌와 다리 근육은 거의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전달 경로가 거의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부위에 오랫동안 통증이 있으면 뇌가 실제로 스스로 재배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통증 기억 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회로들은 원래의 손상이 치유된 후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신경계가 반복 순환에 갇혀서 다른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증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만성 통증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제3일 프로토콜의 획기적인 점은 통증과 직접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물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다시 깨웁니다. 뇌와 근육이 다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소통이 회복되면 몸은 자체적인 자연 통증 차단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신경, 장애 때문에 꺼져 있을 뿐입니다. 통증이 실제로 신경장애라는 5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증이 명확한 이유 없이 이동하거나 강도가 변합니다. 둘째, 활동 후가 아니라 아침이나 휴식 후에 통증이 더 심합니다. 셋째, 통증이 일시적으로 멈춰도 해당 부위에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넷째, 둔한 통증만이 아니라 쏘거나 타는 듯한 감각이 있습니다. 다섯째, 통증 부위를 눌러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나아지지 않고 무감각하거나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이 징후 중 2가지만 있어도 신경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이 되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5가지 징후를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토콜을 따른 단 3일 만에 쉬지 않고 2층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3주 안에 다시 혼자 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딸분이 어머니의 독립성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처음부터 하도록 설계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회복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 하나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의존의 함정이라고 부르며 질병 자체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수년 동안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통제에 손을 뻗을 때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쉴 때마다, 무언가 아프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피할 때마다
여러분은 신경계를 약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방법을 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여기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 나라 전역의 모든 병원에서 수천 명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함정에 빠졌을 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뇌는 위험이 지나갔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스스로 복구하려고 했던, 다시 연결하려고 했던 신경 경로들이 그냥 멈춥니다. 경보가 꺼졌는데 왜 몸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집이 불타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를 분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근본적인 손상은 매일 더 악화됩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3년간의 만성 어깨 통증 후 제 재활센터에 오셨습니다. 3년 전체입니다. 병력을 검토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청긴 95일 연속으로 매일 아침과 매일 밤 진통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의사들은 계속 더 강한 용량을 처방했습니다. 아무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가? 박 여사님을 진찰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깨 근육이 신경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근육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죽은 차를 시동 걸려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엔진은 괜찮았지만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이것이 약물과 휴식이 그녀의 몸에 한 일입니다. 소통 차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존의 함정을 매우 무섭게 만드는 것은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매일 작은 부분씩 약해집니다. 이번 주에 계단을 오르려면 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에는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6개월 후에는 자녀들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제가 17년간 병원에서 목격한 악몽 같은 진행이며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내부의 힘을 다시 깨우는 대신 외부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산업은 여러분이 의존적으로 남아있을 때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경계에는 백업 경로, 예비 연결, 재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휴면 회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만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일 아침부터 재연결 순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모하게 모든 약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을 것입니다. 뇌와 근육이 다시 소통하도록 강제하는 특정 움직임 패턴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8분 아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루틴은 특별히 이러한 의존성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각각의 움직임, 각각의 압력점 활성화, 각각의 호흡 패턴이 신경계를 통해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깨어나라, 다시 연결되라, 다시 기능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박 여사는 어깨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상이 마법처럼 치유되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회복 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녀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주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었고 어깨 가동성은 3년간의 기존 치료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 함정에서 벗어나 신체의 자연스러운 통제센터를 회복하는 힘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쇠약함이 찾아올 때 완전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움직임을 피하면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신경계를 날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통증이나 쇠약함 때문에 움직임을 멈추면 사실은 뇌가 그 근육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경은 뇌와 신체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특정 움직임을 멈추면 그 고속도로에 균열이 생깁니다. 잡초가 자라납니다. 결국 도로가 완전히 막힙니다. 뇌가 신호를 보내지만 목적지에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그저 앉아서 점점 약해지며 결코 오지 않는 지시를 기다립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오른팔을 어깨 위로 거의 들어올리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6개월 동안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나요? 제가 진찰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근육은 여전히 충분히 강했습니다. 조직은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경로, 뇌와 어깨 사이에 소통 고속도로가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뇌는 명령을 외치고 있었지만 어깨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기존 치료법은 쉬고 약을 먹고 아픈 부위의 부담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따르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문제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통 장애를 평생 장애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계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경계는 매우 단순한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뇌는 어떤 신경 경로를 유지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결정합니다. 특정 경로로 신호 보내기를 멈추면 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를 해체하기 시작하고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72세 이 씨입니다. 그는 가벼운 낙상 후 양쪽 다리에 쇠약함이 생겼습니다. 골절은 없었고 심각한 부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걸을 수 있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안전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3개월 후 제게 왔을 때 저는 다리 근력을 검사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된 문제는 뇌가 걷기 없이 기능하도록 완전히 재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다리 움직임을 위한 신경 경로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칠 시간이 정확히 1달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이 즉시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쇠약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고 있다면, 이 과정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좁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3일 프로토콜은 특별히 이 신경 재구성을 목표로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뇌가 그 소통 고속도로를 빠르게 재건하도록 강제합니다. 지금 가장 약한 부위를 만져보세요. 조금 아프더라도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경로가 필요합니다.
열어두세요. 그 신호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그 움직임이 회복과 영구적 장애의 차이입니다. 휴식이 이것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휴식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움직임,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는 이 전체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모든 것은 준비였습니다. 다음에 오는 것이 쇠약함과 통증에서 벗어나는 실제 길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발한 3일 프로토콜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근육과 소통하는 방식의 완전한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따르면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쇠약함의 악순환에 가둬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기 전에도 신경 활성화 순서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벽 근처에 서서 지지하세요. 오른손을 들어 왼쪽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을 단단히 누르세요.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정확히 20초 동안 이 압력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앞서 논의한 차단된 경로를 통해 즉각적인 신호를 보내는 표적 압력점 활성화입니다. 반대편으로 바꿔서 반복하세요. 전체 순서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기초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이 아닙니다. 휴면 상태의 신경 연결을 다시 깨우도록 설계된 특정 움직임 패턴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천천히 두 팔을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2초 동안 멈추세요. 6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팔을 내리세요. 이것을 정확히 5번 반복하세요. 팔 움직임과 결합된 이 호흡 패턴은 신경계가 침묵해 있던 소통 경로를 다시 확립하도록 강제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침 프로토콜을 완료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방금 활성화한 신경 복구 과정을 지원하려면 최소 2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와 손바닥 크기의 두부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침 루틴의 이점 절반을 낭비하게 됩니다. 낮 동안 정고 리셋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4-6시간마다 신경계는 신호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의자를 찾으세요.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두 손을 무릎에 올리세요. 손의 저항에 맞서 무릎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서 강하게 아래로 누르세요. 이 반대 힘을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풀어주고 다리를 부드럽게 흔드세요. 이것은 30초가 걸리지만 하루 종일 신경 활성화를 유지합니다. 저녁 연습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놓고 등을 대고 누우세요.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올리세요. 배에 올린 손만 올라가도록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을 5분 동안 하세요. 이것은 신경계가 하루 동안 학습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잠자는 동안 신체가 복구 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4세입니다. 딸의 도움 없이는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따른 후 그녀는 독립적으로
3층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오늘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까지 걸어가서 식료품을 직접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동기부여를 느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 허약함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는 매일마다 그 신경 경로는 다시 깨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을 쓸 때 당신은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자신의 몸과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당신의 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되찾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3일 프로토콜 중 내일 아침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압력점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움직임 순서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건강 솔루션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통증이나 허약함으로 고통받는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